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걷고 있는데 왜 몸은 더 지치는 걸까? 같은 거리를 걷는데 어떤 날은 유독 피곤하고 어떤 날은 가뿐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걷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나 허락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걷기라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걷는 방식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신 분들에게는 걷기 방식에 특징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걷기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수 비결은 건강검진, 식습관, 운동, 수면 등 눈에 띄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장수자들의 삶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걷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운동량이 많지도 않고 남들보다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래 걷고 난 뒤에도 지치지 않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덜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의 걸음 안에 몸을 아끼는 방식, 숨을 아끼는 방식,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리듬이 자연스럽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보폭이 조금 더 일정하고 발을 디디는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고 호흡이 걸음과 조화되는 정도의 차이. 하지만 이 작은 요소들이 모여 오랜 시간 동안 몸 전체의 혈류, 균형, 근육 사용량, 에너지 효율, 그리고 결국 수면과 건강기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신경도 안 썼던 걷기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어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뻐근해요. 이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걷기 습관이 축적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신호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걷기의 특징은 무엇인지. 둘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빨리 걷기, 많이 걷기가 왜 장수와 꼭 연결되지 않는지.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걷기 변화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으로 걷는 순간마다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길을 걸을 때 한 발 한 발 내딛는 느낌이 달라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이어가는 작은 생명 리듬입니다. 그 리듬의 질이 달라지면 몸 전체의 흐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장수하신 분들의 숨은 걷기 습관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걷기와 건강이 같다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빨리 걷기 하면 건강에 더 좋다잖아. 하루 10,000보는 걸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빨리,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덜 힘들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걷는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 빨리 걷기는 좋은 운동인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 빠르게 걷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물론 빠르게 걷기가 심폐 기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특히 50, 70대 시니어에게는 운동 효과보다 지속 여부, 관절 부담, 호흡,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충격이 증가하면 무릎고 관절 통증이 생깁니다. 상체 흔들림이 증가하면 허리에 부담이 생깁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과한 근육을 사용하면 다음날 피로가 누적됩니다. 즉, 빠르게 걸으면 순간적으로는 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몸은 더 많은 충격과 피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장수자의 걷기 패턴은 빠르기가 아니라 안정성. 장수자들을 관찰한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빠르지 않다. 대신 일정하다. 그 일정함은 다음 3가지에서 확인됩니다. 보폭이 일정하다. 무리해서 넓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일정함이 관절 충격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리듬이 흔들리지 않는다. 발걸음이 탁탁탁탁처럼 충격성 패턴이 아니라 쓱쓱 흐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때 호흡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발 디딤이 가볍고 부드럽다. 장수자의 걸음은 찍는 게 아니라 얻는 느낌입니다. 발 뒤꿈치로 땅을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굴리듯 바닥에 실어 놓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모두 속도와 무관합니다. 즉, 오래 사는 분들이 건강한 이유는 빨리 걷기 때문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오래 걸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잘못 걷는 습관이 몸을 지치게 한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걷고 난 뒤 말합니다. 나는 운동을 했는데 왜 몸이 더 무거워지죠? 오늘도 많이 걸었는데 무릎이 욱신거려요. 이 문제의 근본 이유는 운동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걷기 패턴이 누적되어 관절과 근육이 SOS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 뒤꿈치로 바닥을 세게 찍는 패턴은 무릎 연골에 반복적인 충격을 줍니다. 보폭이 너무 넓으면 골반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발끝이 밖으로 벌어지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피로가 증가합니다. 리듬이 들쑥날쑥하면 심박 변동성이 증가하여 쉽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몸은 더 지쳐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됩니다. 진짜 반전은 걷는 양보다 걷는 질이 수명을 가른다. 세계 장수 마을 블루존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일 빠르게 걷지도 않고 만보를 채우겠다는 목표도 없으며 운동을 따로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몸이 편안하고 통증 없이 오래 걸을 수 있는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걷는 질에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부드럽게, 조금 일정하게, 이 단순한 차이가 관절 부담을 줄이고 혈류를 안정시키고 피로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걷기 자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수자들의 걸음은 운동이라기보다 일상을 위한 생존 기술에 가깝습니다. 지속 가능한 걷기 방식이 결국 수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건강 루틴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걷느냐. 여기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빨리 걷지 않는다. 대신 몸이 덜 아픈 방식으로 오래 걷는다. 이 반전 포인트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앞으로 걸을 때 몸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생생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느끼셨던 무릎 허리 통증이 더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72세 김 여사님은 매일 오전에 동네 공원을 2바퀴씩 돌며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6-7천 보. 수치만 보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걷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 옆쪽이 찌릿하게 아팠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더 아파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걷는 시간을 늘릴수록 몸이 좋아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피로와 통증이 찾아왔던 거죠. 짧은 상담 이후 저는 김 여사님과 함께 실제 걷는 모습을 천천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폭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한 걸음 내디딜 때 골반이 과하게 흔들리는 모습, 발 뒤꿈치로 바닥을 찍는 패턴으로 관절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전달되는 모습, 상체가 약간 뒤로 젖혀진 자세 때문에 허리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모습, 걸음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심박수와 호흡이 불안정한 모습. 이 작은 습관들의 결과가 쌓이면 겉으로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몸 내부에서는 충격과 피로가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이 이런 걸음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걷기는 너무 익숙해서 어떻게 걷는지 생각해본 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운동량을 늘리기보다 걷는 방식을 먼저 바꿔보시죠.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폭을 현재보다 5cm 줄이기, 발 뒤꿈치로 찍지 않고 전체를 굴리듯 디디기, 걸음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기, 상체는 가볍게 앞으로 기울이기. 이 4가지만 실천하면 몸의 반응이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엔 이렇게 걷는 게 맞나? 싶은 어색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몸의 피드백이 달라졌습니다. 4주가 지났을 때 김 여사님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똑같이 걷는데 몸이 덜 아프니까 걷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네요. 숫자로도 그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보폭을 줄인 뒤에 골반 흔들림이 감소하여 허리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발을 굴리듯 디디면서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니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피로감 감소로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걷는 거리는 전혀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걷는 양은 똑같은데
통증만 사라지고 체력은 여유를 찾은 것입니다. 김 여사님 사례의 핵심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몸을 덜 쓰는 방식이 오히려 몸을 더 오래 쓰게 만든다. 이 말이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랫동안 관찰해보면 이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진실입니다. 관절에 충격을 덜 주어야 오래 걷는다. 호흡과 리듬이 안정되어야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다. 편안한 걸음이야말로 장수자들의 공통 습관이다. 걷기 운동은 본질적으로 강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성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걷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수하신 분들의 걷기 방식이 왜 몸에 무리가 적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보폭, 리듬, 발 디딤의 패턴. 이 세 가지가 전체 걸음 구조를 결정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폭. 사람은 걸을 때 무게 중심이 좌우로 살짝 이동합니다. 그런데 보폭이 넓어지면 이중심 이동 폭이 커지면서 골반과 허리가 과하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 회전은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허리 주변 근육을 과하게 쓰게 만들어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보폭이 너무 좁으면 다리 근육이 충분히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 활성도가 떨어지고 피로가 더 잘 쌓이는 걸음이 됩니다. 장수자들의 걸음은 아주 미묘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보폭보다 약간 좁다는 점입니다. 이 약간 좁은 보폭은 골반 흔들림 감소, 허리 회전 감소, 지면 충격 분산, 에너지 효율 증가라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큰 움직임을 줄이면 작은 에너지가 오래 지속된다는 원리죠. 두 번째, 리듬. 많은 분들이 걷기 피로를 속도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속도보다 리듬의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걷기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으면 심박수가 요동치고 호흡 패턴이 불안정해지며 근육 사용량이 비대칭으로 늘어나고 뇌가 균형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반대로 장수자의 걸음은 마치 물 흐르듯 일정한 템포를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심폐 안정화 효과. 일정한 리듬이 호흡을 규칙적이게 하고 산소 공급이 일정해지면서 피로 물질의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걷는데 숨이 덜 차고 오래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 사용 균형화. 리듬이 일정하면 같은 근육 집단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육의 번아웃을 막는 걷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충격이 아닌 흐름이 되면 몸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오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발 디딤 방식. 걷기는 결국 지면 충격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충격이 누적되면 통증으로 이어지고 통증이 오면 걷기 시간이 줄어들며 장기적으로는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장수자의 발 디딤에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중간 마지막으로 앞꿈치의 패턴입니다. 이 흐름이 부드럽게 굴러가는 듯한 패턴을 만듭니다. 반대로 뒤꿈치를 쿵 찍는 패턴, 발 전체를 탁 내리꽂는 패턴은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은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렬을 유지하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충격 흡수는 발목과 발바닥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발바닥을 굴리듯 디디면 충격이 분산되고 무릎 부담이 줄고 허리까지 전달되는 진동이 크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더해 발만 부드럽게 움직여도 종아리 근육 펌프가 자연스럽게 작동하여 혈류 개선 효과도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졌다? 그러면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치유 루틴이 됩니다. 보폭, 리듬, 발 디딤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관절 통증 감소, 피로 누적 감소, 균형 감각 개선, 혈류 흐름 안정화, 호흡 효율 증가, 걷기 지속 시간 증가. 즉, 장수자들의 걸음은 조금 덜 쓰고 오래 쓰는 몸을 만드는 걸음입니다. 이 방식으로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 에너지 소모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오랫동안 쌓이면 결국 수명과 건강기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왜 장수자들의 걸음이 다를까? 라는 질문의 답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기실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하루 루틴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방식을 아침, 낮, 저녁 시간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분. 아침은 몸이 가장 경직된 시간입니다. 걷기 대신 먼저 발목을 천천히 돌려 가동성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대 방향으로 5번,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 천천히 펴기. 이 단순한 움직임이 발목 관절의 긴장을 풀어 걷기 시작할 때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오늘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첫 걸음 5분. 속도는 버리고 리듬부터 찾기. 걷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빠르지 않게, 숨차지 않게 발을 바닥에 슥 언뜻 디디며 보폭을 내 자연 보폭보다 살짝 좁게, 이 네 가지를 지키며 5분만 걸어보세요. 이 5분이 하루 전체 걸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시간이 됩니다. 관건은 첫 10걸음. 처음 10걸음은 몸이 패턴을 학습하는 초기 세팅과 같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발 디딤이 부드러운지, 상체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지, 이 10걸음을 잘 시작하면 나머지 30분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아침 루틴은 오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 루틴. 낮에는 이미 온몸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침보다 약간 더 의식적으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오래 걷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걷기 시간을 10에서 15분 단위로 끊기. 장수자들의 습관을 보면 3, 40분을 한 번에 걸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근육 피로를 누적시키지 않고 리듬을 유지하기 쉽고 일상 중간중간 움직임이 생활화되기 때문입니다. 낙걷기 핵심 포인트 3가지. 발은 찍는 게 아니라 굴리는 것. 뒤꿈치를 내리꽂는 느낌이 아니라 발 전체를 바닥에 실어 놓는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 무릎직 격충격이 30-40% 감소합니다. 상체는 살짝 앞으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상체를 아주 약하게 앞으로 기울이면 몸 전체가 앞으로 흘러가듯 이동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걸음이 됩니다. 보폭은 욕심내지 않기. 보폭을 넓히려는 순간 골반이 흔들리고 허리 부담이 증가합니다. 지금보다 살짝 좁은 보폭이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계단 활용 루틴. 엘리베이터 대신 1, 2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하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활성화되어 혈류 개선에 좋습니다. 단 발바닥 전체를 디디고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단은 빠르게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속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3번째, 저녁 루틴. 저녁 걷기는 운동보다 정리에 가깝습니다. 몸의 피로를 풀어 다음날 걸음의 질을 유지해주는 단계입니다. 5분에서 10분 가벼운 정리 걷기. 낮보다 더 천천히 보폭을 살짝 줄이고 발 디딤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루 중 가장 편안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몸 전체에 힘을 빼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잠들기 전 2, 3분 스트레칭 루틴.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걷기 동안 가장 많이 쓰인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다음날 보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드럽게 늘려주면 다리의 무거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발바닥 마사지. 지압기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눌러주면 발바닥 근막이 유연해져 걷는 패턴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3단계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릎 허리 통증 감소, 걷고 난 뒤 피로도가 줄어듦, 걸음 리듬이 일정해짐,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음, 걸음이 부드러워지며 균형감 향상. 걷기 운동은 우리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단지 그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장기적으로는 수명과 건강한 활동 기간을 늘리는 힘이 됩니다. 먼저 자신의 걸음을 빠르게 점검해 보세요. 걷기 방식을 바꾸기 전에 지금의 걸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작은 교정만으로도 걸음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발 디딤 소리가 쿵인가? 2. 보폭이 넓거나 골반이 흔들리나요? 3. 상체가 뒤로 젖혀졌거나 고개만 앞으로 빠져 있나요? 4. 걷고 난 뒤 무릎 옆, 허리 옆이 찌릿한가요? 이 4가지 체크만으로도 지금 걷기 상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점검한 항목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점검과 교정 루틴만 꾸준히 해도 걷기 전체의 질이 달라지고 통증 없이 오래 걷는 기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걸어보면 덜 아플 수 있겠구나, 그동안 몰랐던 작은 습관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걷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와 가장 깊이 연결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의 핵심 신호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걷기에서 시작된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과 기억력으로 이어질 거예요. 꼭
꼭 함께 해주세요.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지식 실천 가능한 건강, 튼튼 건강이었습니다.